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열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 요런 이제 스타일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왜 두 번째 스타일을 이제 선택하는가 하면은 이제 지금처럼 명칭이 이제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이런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프로그래밍적으로 이거를 뭐 포문을 돌면서 혹시 순환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요 값이 이제 동적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요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요거 이제 어설션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요 두 번째 열을 이제 선택하는 거를 이제 X2라고 이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상위 들인 이유로 인해서 저 명칭이 이제 긴데다가 실수로 읽어버리면 매우 곤란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X2라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X2에서도 이제 describe를 그냥 그 하나의 열에 대해서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전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어떤 단일한 열만 하나 선택을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x1, x2, x3, x4라고 부르기로 한다면요. 그 중에서도 요 두 번째 x2를 이렇게 이제 골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내가 까먹었는데 논의가 길어져가지고 이거 왜 골랐다고? 왜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상치가 발생한 열이 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상치가 이제 왜 발생했는지 자체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얘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이상치가 이제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 describe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x2에서 이제 퀀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75%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요거 이제 Q3, 이제 Q2 퀀타일 50%, Q1 X2 퀀타일 25%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4분 범위에 이제 관련이 된 거죠. 화면 공유가 재시작이 안 됐었네요. 자, 지금 확인하고 화면 공유 드렸습니다. 네, 아닙니다. 오타이신 겁니다. 스크린샷 보내주시겠어요? 스크린샷 그 여기 화면에서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요 녹화가 되는데
성함이 유튜브에 나올 수 있잖아요. 성함 쓰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그죠? 생각해보니 그 생각은 못했네. 그죠? 그 엄청나게 대단히 많이 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조회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강의 온 사람들이랑 보는 거지. 왜냐면 녹음 상태가 막 그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뭐 뭐야 이게 녹음 왜 이래? 뭐 이렇게 하고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 조회수가 뭐 제가 폭발적으로 뭐 진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다시 보기라서요. 34시간 뭐 이걸 다 본 사람은 여기 뭐 여기 계시는 분들밖에 없죠. 어, 아, 찾으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보통 손가락이 문제죠. 그죠? 그뭐 처음 당연히 그렇죠. 아, 예. 그래도 이제 같이 한번 이제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하는 게 목표니까 같이 이제 뭐, 네. 요게 이제 보시면 describe가 누구의 describe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x2의 describe x2점 describe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게 이제 요 점 찍고 이제 하시려면 이제 해당 객체의 메소드로서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요거 이제 describe를 이제 함수 형식으로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되신 거고 그래서 요게 되면 또 이제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요게 이제 할당이 되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x2에다가 요걸 할당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등호가 아니고 이제 점으로 이제 바꾸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퀀, 퀀타이틀이 됐어요. 그죠? 퀀타이틀이 이제 됐고 퀀타일이거든요. 퀀타일, 퀀타이틀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나 이제 자동 완성을 이제 하시기를 이제 권장드리는데 이런 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안 되시는 경우에는 가끔 주피터가 자동 완성이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있으니까 오 미안해 뭐 이렇게 네가 자동 완성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피터 소프트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실 수 있으니까 너무 죄책감 가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2라고 하는 게 보시면 이 프레임에서 이게 선택이 되면서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서 이제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로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을 표현하기 위한 자료 구조인데 시리즈는 행이나 단일 행이나 열을 표현할 때 시리즈 자료 구조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요게 조금 차이점이에요. 넘파이는 모든 걸 그냥 ND 어레이로 뭐 1차원부터 100차원까지 다 표현하거든요. N차원까지. 근데 이 펜다스에서는 필요로 인해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자료 구조를 운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 X2가 이제 시리즈가 된 경우에 시리즈라고 하는 것의 describe라고 하는 이제 기능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요 Q라고 하는 표기에 대해서는 사분 범위라고 하는 개념을 익숙하게 그냥 통계 이제 기본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드리고 조금 가독성 있게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Q1, 요게 이제 Q1, Q2, Q3인데 요 여기서 이제 Q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에서 4분의 1을 이제 쿼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5%가 4분의 1, 50%는 4분의 2, Q2, 그죠? 75%는 4분의 3, Q3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4분 범위의 백분위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요 퀀타일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75%, 50%, 25%인데 요 Q2를 또 뭐라고 부를까요? Q2를 중위값이라고 하죠. 미디언.
그래서 이제 요 중위값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Q1, Q2, 이제 Q3이 2.8, 3.0, 3.3 요런 이제 범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했냐라고 하면 이상치를 이제 구할 때 이런 이제 개념이 있죠. 이미 이제 통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맥락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 중앙에 이 두 조각을 통상적인 범위로 보죠. 통상. 근데 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약간 이제 이렇게 대부분의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적인 느낌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비정상인가는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조직이나 이제 업계에서 그 이런 사분 범위의 값들이 이제 발표가 돼요. 통계 값들이 발표가 됐는데 내가 내가 받는 돈이 이 범위 내에 있어. 그러면은 이 업계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구나. 근데 뭐 개인마다 편차는 있고 뭐 조직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 정도구나. 근데 내가 여기 있어. 그 화가 나지. 이거는 이상한데? 뭐 이렇게 막 그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건 아니지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뭐 많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그냥 조용하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여기 있으면 괜히 얘기해봤자 너 왜 이렇게 많이 받냐?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여기 있으면 그냥 조용하게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냥 조용하게 이제 좋은 차 사고 좋은 동네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테이크죠. 그 스테이크고 여기 이제 꼬다리 부분인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이제 산술적이고 통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요 정도 범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붓꽃의 지금 두 번째 속성도 뭐 꽃잎의 높이인가 넓이 꽃받침의 너비죠. 너비가 통상적으로는 요 정도 범위라는 대부분의 붓꽃들은 꽃받침의 너비가 2.8부터 3.3의 통상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범위에서 크게 내려오거나 크게 이제 더 크면 이건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의심할 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4분 범위의 요 Q1하고 Q3이 이상치를 이제 계산하는 이제 경계선으로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상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Q3하고 Q1의 그 구간 크기가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요거예요. 2.8하고 3.3 사이에 그 요 구간의 크기가 이제 일단 이제 계산이 되는데 그걸 이제 IRQ라고 이제 합니다. 뭐 하여튼 이제 그렇고요. 근데 이런 거죠. 이상치 상한 값은 Q3 더하기 IRQ를 이제 해주는 거고 요 IRQ도 조금 모자랄까 봐 그냥 임의적으로 1.5 같은 거를 이제 곱해합니다. 요게 이제 이상치 상한이고 그리고 이제 이상치 하한의 경우에는 Q1에서 얘한테서 많이 이제 그 바로 Q1을 벗어난다고 무조건 이상하다고 하면 너무 이제 가혹하니까 이제 좀 여유를 주는 겁니다. IRQ 1.5를 이제 곱해가지고 요 1.5나 이런 건 임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정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규정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상치 하한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이상치 상한보다는 작고 요 범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상의 범위로 그냥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요 1.5를 왜 했어? 그냥 대강 한 겁니다. 대강.
그냥 그 보통 큰 기준 없이 적당히 1.5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요 이제 Q2가 있고 Q1이 있고 여기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IRQ죠. 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 Q1보다 작으면 무조건 비정상이야. 이렇게 하기 조금 가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Q1에서 IRQ만큼 빼주는데 그마저도 좀 너무 가혹할까 봐 좀 더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Q1에서 IRQ에서 1.5를 곱한 한 이 정도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돼야 요 아래는 야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Q3를 바로 벗어나면은 아 무조건 비정상이다 말하기 좀 그러니까 적당히 요 IRQ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는 아 요건 좀 이상하다.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게 그 한번 살펴보라는 권고한 정도입니다. 이건 이제 권고죠, 권고. 이 권고와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이거는 정의죠. 정의는 이제 반드시 그래야 돼. 그죠? 요건 이제 define 그 justice 말고요. 그죠? 이 정의에서 딱 벗어난다. 이러면 아 이거는 정의된 값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살펴보기 위한 이제 권고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2점 이제 요 Q1이 2.8인데 좀 허용치를 줬잖아요. 좀 여유를 줘서 2.99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만큼의 기회를 줬는데 이거보다 더 작아. 이건 좀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3이 이제 Q3잖아요. Q3인데 여기서 좀 더 줬어요. 허용치를 줬고 근데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 정도 기회를 줬는데 4.9 근데 요거보다 더 커. 이러면 좀 정상의 범위를 많이 벗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기준들로 진짜로 저 이상치들이 구해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x2 값을 지금 이미 선택을 잘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x2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 이상치 하한하고 비교를 해서 작은 것들을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요거를 일종의 그 필터처럼 이제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아이리스 프레임에 요런 이제 요런 필터를 이제 고르면 요렇게 이제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x2가 이상치 상한보다 이제 큰 경우는 요렇게 이제 고르면 이제 됩니다.
박성주야,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페이스 조절용입니다. 이런 거 다 그 슬라이드에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그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이면 그 새로운 내용을 인지하시는 시간을 확보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사실 슬라이드로 그냥 훅 보이는 게 노력이 덜 듭니다. 노력이 덜 들지만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인지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입장에서는 수고롭지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방식인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뭐 사실 비효율적인 거죠. 일부러 비효율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중요한 리뷰할 때는 이제 볼 텐데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는 이렇게 인지적인 처리 시간을 확보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그 비교를 하면 원소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도 원소별로 비교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해보시면 참고지 값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 참거짓 값을 그 선택 연산자에 제공하면 이게 일종의 필터처럼 동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인 거는 통과합니다. 거짓인 거는 통과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필터처럼 동작한다고 보시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X2의 값이 이상치 하나보다 작은 경우만 선택이 그게 딱 한 번이었어요. 색인 60번에서 이제 위스 2.0이 걸렸는데 얘가 왜 걸렸나요? 2.05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걸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상치 상한하고 보시면 세 개가 걸렸죠. 요 세 개가 걸렸잖아요. 그죠? 이거 왜 그런가요? 4.4, 4.1, 4.2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상치 상한이 4.05예요. 오,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 방에 한번 해볼까요? 한 방에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좀 조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x2가 이상치 하한보다 작다. 또는이 필요하잖아. 또는을 하시려면 넘파이에서 이제 로지컬 5어를 선택을 해서요. 또는 x2가 이상치 상한보다 이제 크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는 수행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이리스 프레임에서 필터로 이제 적용하시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방에 이게 이상치 필터라고 할게요.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세 건과 한 건이 이제 한 번에 획득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그림이랑 맞춰 보겠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획득했던 이제 상자 그래프를 이제 다시 한번 열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구해진 게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바가 3건이고 언더가 2건이죠. 언더가 1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2.05보다 이제 작은 거
4점 어쩌고 저보다 이제 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3건이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아 저렇게 결정이 된 것이구나를 이해하신 거죠. 이해하신 건데 아, 그냥 할 필요는 없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이렇게 이상치가 있구나. 근데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근데 그림을 보고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이상치로 왜 뽑혔을까요? 어떻게 돼요? 해보시고 이 IRQ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IRQ에 대해서 허용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건 분산이 작아서 이상치가 나오기 쉬운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어때요? IRQ가 이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IRQ를 더했어요. 그럼 저렇게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상치가 나왔어. 그럼 진짜 이상한 거죠.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니라 이번에 기록이 잘못됐다. 뭐 센티미터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뭐 인치로 기록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한테서 이상치가 나온다.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한 애다. 이제 문의 전화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쪽에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는 분산이 작아. 이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구해 보시니까 이런 이제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통계 수치를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재 이제 어느 부분에 이제 대응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부분을 이제 볼게요. 45페이지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비정상적인 값이나 특이한 값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센티미터가 아니고 인치로 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말로 했어요. 그냥 이제 알아서 하시라. 이런 거 이제 데이터 분석 수업은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라 했는데 우리는 요 반 페이지에 지금 1시간 넘게 할애하고 있죠. 왜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 근데 요거를 할 때 시각화가 데이터를 조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경험하시니까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근데 교재에서는 산점도 하나를 제시했어요. 근데 우리는 산점도를 아직 해보지 않았고, 박스로 일단 그 비정상적인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걸 먼저 해봤습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산점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도 그려보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결론은 뭔가요? 이상치 없다. 그죠?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건 예시 공부용 데이터잖아요. 공부용 데이터고. 근데 실제로는 이상치 많을까요? 많죠. 실제 데이터 이상치 많고, 이 빠진 애들 많고, 누락 데이터 많고, 비정상적인 형태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하시면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전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그 산점도를 이제 그리고 싶은데, 이 아이리스 프레임을 이제 좀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샘플들을 관찰하실 때 처음 5개보다는 지금처럼 랜덤 샘플로 관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가 처음에만 잘 된 경우가 많아요. 여기 그 요 앞쪽을 보면 오 이게 데이터 잘 됐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옛날에 학창 시절 때 수학의 정석 같은 거 보면 앞에 집합은 꼬질꼬질 하거든요. 근데 뒤에는 책이 빳빳해요. 안 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처음에 잘 수집이 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막 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것, 전수조사할 정도의 데이터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랜덤 샘플을 뽑아 보시면 이게 종종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그런 통찰을 얻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론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산점도를 그린다는 게 어떤 점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개념적으로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표본에 대한 특징을 한 개 이상 수집해 수치화하면 해당 특징에 대한 특징 벡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 벡터를 좌표 공간에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면 2차원 평면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특징이 3개라면 3차원, n개 수집했다면 n차원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의 개수는 종종 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특징이라고 하거나 2차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그림이 좀 조악해서 송구한데, 교체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들고 나면 또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드느라고 노력이 들다 보니까 예전 것들을 이제 교체하기 쉽지가 않네요. 보시면 어떠한 그 벡터가 4,3이라는 이제 두 개의 값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그 분포를 그리고 싶다면 이제 x1축에서 4고 x2축에서 3짜리인 공간을 규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점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산점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용어를 조금 정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거를 벡터로 부르고 있죠. 벡터로 소개를 드렸고요. 왜냐하면은 일련의 값들이 나열되면 이제 벡터고 이 벡터는 1차원 텐서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건 1차원 텐서인데 여기서는 얘가 2D라고 말을 했어요. 그 조금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 헷갈리는 건 뭐냐면 4, 3,2도 얘도 벡터예요. 얘도 그러면 1차원 텐서입니다. 근데 얘를 3차원이라고 불러요. 뭐야? 이 용어에 일관성이 없어. 얘도 1차원, 얘도 1차원 내가 이해했는데 갑자기 얘는 2차원이고 얘는 왜 3차원인 거야? 이건 이런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2차원과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 공간을 뜻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 4,3짜리 벡터를 어떠한 공간의 한 점으로 표현할 때 몇 차원의 공간이 필요한가입니다. 이 점이 4,3이기 때문에 x1 차원하고 x2라고 하는 두 개의 차원이 있어야만 이게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의 차원이 2차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4,3,2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벡터인데 얘가 3차원의 샘플 공간이 있어야 하나의 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차원은 이 벡터가 어, 다음과 같이 그림 같은 걸로 그렸을 때 위치하는 이제 샘플 공간을 이제 뜻합니다. 요구하는 이제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근데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산점도는 이런 스타일로 그리는 겁니다. 특징 벡터들은 샘플 공간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점도 그래프는 샘플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 분포를 시각화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4차원 이상의 특징 벡터들은 시각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기계학습이 상대하는 데이터들의 경우 대체로 4차원 이상이며 수십, 수백, 수천 또는 수백만 차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에서는 샘플을 시각화하는 것은 큰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저차원 데이터에서는 할만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이제 점 하나가 이렇게 이제 x1에서 얼마 값이고 x2에서 얼마 값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그려보자는 거고 일단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플랫을 선택하고 유형을 스캐터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걸 실행하시지 마시고 잠시 이제 보시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얘를 x1, 얘를 x2, 얘를 x3, 얘를 x4 그리고 얘는 최종적인 이제 y라고 한다면 이러한 벡터를 표현하려면 몇 차원의 샘플 공간이 필요할까요? 4차원이 필요하죠. 근데
4차원의 샘플 공간을 2차원 평면에다가 정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x1축은 있고 x2축이 있고 x3축은 뭐 어떻게 그 그림에서 원근법을 원리를 대강 활용해서 사실 이거 3차원 아니죠. 2차원의 이제 그런 스타일로 그리기로 그냥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정한 거고 진짜 3차원 표현은 안 되고. 근데 안 그래도 3차원도 사실은 가짜인데 여기에 대해서 x4축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근법을 동원해도 4차원 이상은 2차원 평면에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강제로 좀 정할게요. 꽃잎에서 하나, 꽃받침에서 하나 이런 임의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임의적이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분석을 수행했던 결과를 좀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고르자면 분포가 넓은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포가 좁으면 이렇게 뭐 몰려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포가 넓은 것이 좋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차원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얘네들은 꽃받침, 얘는 이제 꽃잎이니까.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분포가 넓으면서 꽃잎에서 하나, 꽃받침에서 하나 이렇게 고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다 임의적인 거예요. 임의적인 이제 기준이고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게 2차원 산점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산점도의 x축을 이제 골라주셔야 되는데 열 제목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열의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첫 번째 거 y축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이렇게 산점도가 바로 이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객체가 출력되지 않도록 적당히 이제 조정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버리는 변수입니다. 요 밑줄이라고 하는 것도 유효한 변수 표기인데 변수 식별자인데 요거는 관습입니다. 관습. 그러니까 관습이 뭐냐면 이게 문법하고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구속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나요? 관습이죠. 근데 절을 올릴 때 그 제사상에다가 올리는 음식의 가짓수도 지방마다 다르죠. 그죠? 어떤 집은 바나나 피자를 올리잖아요. 관습이죠, 관습.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법은 아닙니다. 문법은 아닌데 클래스를 수행하면 이 클래스의 실행 결과 이제 이 함수 이 그래프 객체가 이제 발생하고 그 그래프 객체와 함께 뭐 약간 주변적인 객체들이 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냥 버리는 견제다가 아니면 안 써하고 이제 해주면 어떻게 깔끔합니다. 그러면 이제 X0, X축은 0번색, 0번째 위치에 연구하고 Y축은 0번, 1번, 2번이니까 세 번째 위치에 연구 수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열이 X축으로 설정이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 Y축을 보시면 세 번째 열이 설정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값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볼까요? 요 샘플 하지 말고 처음 3개 정도 이렇게 봐갖고 눈대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 3개를 보시면 다 세터사 애들인데 5.1, 4.9, 4.7 1.4, 1.4, 1.3이니까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눈으로 한번 찾아보면 5 근방에 있네요. 5 근방에 여기 있겠죠. 요 5 근방에서 1.4니까 대략 한 요 근방? 그래서
첫 번째 세 개의 표본을 우리가 눈으로 어림짐작 해보자면 한 요 정도 애들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애들이 지금 산점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는 일단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향성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으로 쪼갤 수 있죠. 아래와 위에 이제 경향성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유형이 이제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산점도에서 유형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컬러를 좀 주겠습니다. 컬러는 아이리스의 그냥 타겟 값으로 한번 줘볼게요. 여기 이제 주시면 이제 좀 덜 이쁘게 나오니까 컬러 맵을 적당히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이쁘게. 이거는 그냥 그 기본적으로 정의된 컬러 맵을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경향성이 상당히 뚜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에 이제 요 컬러바까지 나오죠. 그러면 요 보라색으로 진한 애들이 이제 0번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1번 애들은 초록색이죠. 요 이제 초록색들이고 요 노란색들은 2번들이죠. 근데 요거를 보고 나니까는 우리가 그 대략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거를 해놓고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머신러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시각화를 해서 보다 보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머신러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급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 이제 보시면 그냥 대강 이렇게 숭덩숭덩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면 몇 개 조금 틀려요. 몇 개 틀리는 거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if else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는 아예 뭐야 이거는 뭐 머신러닝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결과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모형입니다. 그 제가 이거는 자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이제 안 드렸는데 그 예전에 한번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요 모델하고 모형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한국말이고요. 그죠? 모델은 그냥 영어인 겁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같은 의미로 제가 모형 또는 모델이라고 그냥 그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전혀 이제 다른 점은 없고요. 하필이면은 한국말하고 영어가 거의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죠. 마델하고 모형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연의 어떤 산물일 뿐이고요. 근데 지금 모형은 딱 보니까는 이제 우리의 모형은 이제 품종 분류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게 보니까 X1, X2, X4가 있는데 4개도 안 필요해. 그냥 요 3번만 가지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3을 요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아, 데이터에서 이제 고르는 걸 할까요? 이제 데이터의 영역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X3이거든요. 근데 이제 눈대중으로 대강 이제 보니까 요게 그 한 요 정도 이하면은 다 그냥 0번으로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면
x3이 한 2.5 대강 찍어서 요 정도면 그냥 다 빵번으로 예측을 해버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따져야 돼요. 아닌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 아닌 경우는 뭘로 따지면 될까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어렵겠네요. 대강 한 5 정도에서 쪼개면 쬐끔 틀리는 애도 있어요. 요 틀렸고, 요 틀렸고, 요 틀렸고, 요 틀렸고, 요 틀렸고, 요 틀렸고. 현재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틀리거든요. 근데 대강 그 정도에서 이제 쪼갠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면 이제 x3이 5.0보다 작으면 1이고 아니면 2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예측이 수행이 됩니다. 야, 근데 넘파이 웨어 이거는 뭐야? 갑자기 갑툭튀인데? 역시 그 리뷰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거짓, 참 거짓을 한꺼번에 1 또는 0으로 바꾼다. 아니면은 참 거짓 이런 걸로 바꾸고 싶다. 이 numpy where 함수는 이제 몇 가지 활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불리언 텐서라고 부울 텐서라고 부를게요. 이런 부울 텐서가 있는데 이 부울 텐서에서 참인 값들은 그야말로 그 한꺼번에 참으로 바뀌고요. 거짓인 값들은 한꺼번에 거짓으로 바뀝니다. 이거 근데 왜 쓰는 거야? 하면은 요거를 안 쓰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폼은 써야 돼요. 폼은. 폼을 써서 일일이 하나씩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if 참이면 참, else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 텐서가 만약에 n차원 텐서다. 그러면 폼은 n번 중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불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numpy where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시면 포문을 중첩하거나 이런 if else 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한꺼번에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x3이 2.5보다 작거나 같은가로 인해서 참 또는 거짓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참인 것들은 한꺼번에 0으로 바뀌는데 거짓인 것들은 이제 또 한 번 이제 여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꺼번에 처리를 이제 세 가지 경우로 처리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논의로서 이제 모형 쪽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모형과 관련돼서는 내일 오전 시간에 다시 시작하면서 리뷰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는 무거우니까 두고 가셔도 돼요. 그죠? 그 뭐 집에 가서 열심히 보실 거 아니면 두고 가셔도 됩니다. 조심히 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지구에 좋겠죠.